안녕하세요. 정문일쯤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효성 한번 볼게요. 효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효성의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과거 1997년대, 90년대쯤 봤을 때 2490위원이라고 저점 표시가 되죠.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올해 11만 2,500원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효성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도 무난하게 이 저점은 깨지 않고요. 잘 지켜나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그리고 올라올 때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가. 이자리를 되게 힘들었던 자리죠. 안착력을 놓고 10년 전에 저항값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뭐 안착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든 종목이 힘들었던 코로나 때 같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구역을 벗어나면서 이 가격대를 벗어나면서 올해 시초가를 만들면서 효성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이 매우 그 흐름 자체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 흐름도 단숨에 올해 시가부터는 치고 나가면서 현재 11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효성의 주가는 99,0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효성은 일단 우상향으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은 연봉에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파동의 그림을 좀 세세하게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0년 전 10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2017년 18년도에 이렇게 고가를 찍었던 이 흐름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대추세의 저항값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올해 그 고가도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해서 지금 윗꼬리가 달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런 흐름을 작년과 재작년에 그 고가의 흐름을 만들어 놨던 이 흐름, 즉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부딪혔다가 근데 요 자리는 여기죠. 여기 넥 자리를 맞고 떨어진 거죠. 이 당시 여기 이 가격대 여기 맞고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파동을 뭔가 좁히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다. 윗골이 달죠. 살짝. 그리고 아랫골이 달고 여기 갔는데 또 저항에 부딪힌 거죠. 이 밑에서는 지지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지금 효성은 무엇인가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한 단계 주가의 레벨을 높이려면 여기를 넘어가서 12만 원을 안착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반대로 말해서 흐름을 치고 나갔던 자리인 8만 원대를 깨게 되면 이 자리 8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8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매물이 나오면서 즉 이렇게 흐름의 지지를 타고 갔던 그림이 이렇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설령 1, 2 가도 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축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따라서 8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주가를 항상 볼 때 차트, 즉 가격 분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그 차트 분석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잠깐 한번 봐볼게요. 내려오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이 이렇게 무엇인가 수렴하면서 거기를 돌파하다가 한번 랠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넘어서니까 돌파니까 가고요. 이 흐름을 돌파니까 또 이렇게 가고요. 뭐 많이 간 거를 다 떠나서 일단 흐름이 시작되면 흐름, 즉 역방향의 흐름을 정방향으로 바꿀 때, 역방향의 흐름을 정방으로 바꿀 때, 역방향의 흐름을 정방향으로 바꿀 때, 역방향의 흐름을 정방향으로 바꿀 때는 일단 주가는 많이 가느냐 적느냐를 떠나서 일단 그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 그 자리 하나하나를 혼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는 것들은 저런 자리 가격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효성은 이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지금 극복해야 될 그 가격대는 12만 원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깨지지 말아야 될 곧 저항값을 돌파시켜 놓은 자리가 8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8만 원, 12만 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렇게 딱 그려질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주느냐 관건, 그 다음에 여기를 깨지면 소위 말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죠.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나오거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 기준점 대응인 8만원과 12만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을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주봉을 통해서 좀 더 파동을 한 박자 더 그 세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밀히 보면요. 요 부분이 이렇게 아까 그 쳤던 부분을 한번 이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8만원대를 이렇게 한번 제가 줄을 쳐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12만원을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밑에서 올라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라인 한번 그릴게요. 그러면 가까운 자리에서 봤을 땐 여기 9만원이라는 게 보이죠. 9만원. 그래서 여기가 1차적 지지가 될 거예요. 여기가 1차적 지지고요. 8만원대는 여기를 치고 나갔던 자리죠. 이 부분. 여기 꺾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 8만원은 이중 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2차 지지. 이 두 군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요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붕괴시켜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눌림이라고 보고 한 번 더 튕겨나갈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하죠. 이런 자리를 기술적 반등 자리,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이런 자리를 기술적 저항 자리라고 하죠. 기술적 저항 자리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연봉과 월봉과 주봉을 통해서 효성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의 기준을 봤을 때는 현재 8만원, 9만원과 12만원이 이렇게 분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 자, 효성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자, 효성 거래소에 있고요. 중형주입니다. 중형주. 금융업, 뭐 지주회사니까 금융업,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일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갑니다. 오늘 한 0.8%니까 뭐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2조짜리 덩치가 좀 있는 중형주 회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효성 그동안의 주가 흐름과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효성그룹이죠. 섬유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금융사업부나 여러 가지 하는 회사죠. 자, 볼게요.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뭐냐? 지주회사니까요. 그죠? 자, 볼게요. 여기서. 자,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 구조가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분기마다 7천억, 8천억,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8천억 정도 매출액 구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괜찮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남는 장사를 착실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아주 기본은 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한 1년치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도 조금 빠지긴 했으나 이때는 뭐 다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그 이유는 착실히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만 봐더라도. 그러니까 이 흐름이 꽤나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요거를 조금 땡기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에 2017년, 18년, 19년, 20년 요 4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년에 1조 2천억, 2조 9천억, 3조 3천억, 2조 7천억이라고 하는 매출액 구조가 굉장히 착실하게 잘 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아요. 7천억, 그 다음에 1,400억, 2,300억, 1,300억.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렸을 때 우리는 우상향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가격에서 지지대가 있느냐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보면 9만 원대가 1차적인 이런 자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 즉 흐름을 바꾸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서 한번 나갔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8만 원. 여기를 붕괴시킨다고 하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8만 원과 9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 매출액이 움직였을 때, 이 정도의 유지가 됐을 때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기술적 지지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더 이상 빠지기에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역행하지는 않겠죠. 흐름상. 더군다나 이제 무엇인가 2017년, 18, 19년 동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극복을 하고 나간다면 이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 자리를 깨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흐름도 올해 돌파시켜 놓고 지금 잠깐 주가가 밀리긴 하나 이 흐름은 눌림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효성 있죠.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게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10시간 전에 효성 이사회 이장으로 선임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오드벤처 뭐 나오죠?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서로 손에 손잡고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좀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고요.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뭔가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수소차나 이런 것들을 흐름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버니까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러려고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뭔가가 이쪽에 효성이 애를 쓰는 모습이 좋게 보이는 쪽이냐 나쁘게 보이자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수소차나 이런 건 대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 베이스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더더욱. 따라서 효성은 8만원과 9만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위로 갈 성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한 요런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상은 1차적으로 보면 이 흐름을 탄다라고 그러면 채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향으로. 이 부분이 극복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아까 같이 봤겠지만 이 트렌드의 저항값이 있는 이 자리가 극복을 된다면, 다음에는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공간이 15만원까지는 열린다고 보여지죠. 15만원까지. 그러니까 기준을 봤을 때는 8만원, 9만원대, 그리고 11만원 선, 11만원과 12만원 선, 그 다음에 15만원 연결되는 파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성질은 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11만원과 12만원 선을 강하게 돌파시키기를 원하겠죠. 대신 8만원, 9만원이 깨진다면 대응을 해주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성 알아봤는데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차원으로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의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